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철형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월간 플래툰 홍편 인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힘차게도 시작됐지만 발음을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들이 아주 정겨웠습니다. 이번 시간 한 주 동안 큰 이슈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 뭐 그렇게 큰 그 이슈랄 것까지는 없었어요. 그래서 없었죠? 이번에는 좀 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최근 미 해군에서 차기 고등훈련기로서 역시 T-50을 후보로 올려놓고 있다는 보도가 살짝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관련해서 과연 미 해군의 진정한 승자, 고등훈련기의 승자가 어디가 될 것이며 또 전망은 어떨 것이며 뭐 이런 정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옛날 하겠습니다. 같았으면은 공군과 해군 사이가 나빴기 때문에 일부러 다른 걸 골랐을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같은 팬텀도 지금 제식 번호를 다르게 해서 부른 적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솔직히 보도 보고 좀 깜짝 놀란 게 당연히 이제 레드호크를 고를 거라고 100%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후보로 놓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제가 모르는 내막이 있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이게 일단 상황을 보자면 현재 미 해군은 T-45 고스호크라는 훈련기를 쓰고 있어요. 되게 오래됐죠. 오래됐죠. 1988년부터 만든 물건이니까. 야, 45년 됐네, 진짜. 그 45년까지는 아니고 45년은 아니고요. 45년 될 예정이네, 이제.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제 2028년에 이르면 40년이 되니까 미 해군으로서는 확실히 대체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후보로 올라온 게 과거 몇 년 전에 그 T-50이 아쉬움의 눈물을 흘렸고 속된 말로 아주 엿을 먹은 그 미 공군 고등훈련기 입찰의 어떤 재판같이 되고 있어요. 가장 유력 후보로 올라온 게 3대 후보입니다. 지금 제일 유력 후보로 꼽히는 게 미국 보잉의 T-7A의 그 해군형이 T-7B. 그 다음에 아직 해군형이 어떤 이름이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T-50의 잠재적인 해군 버전 아직 개발은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M346 거의 딱 그 공군 입찰전하고 거의 매우 비슷한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근데 M346 같은 경우는 뭐 이탈리아제이긴 하지만 그 러시아 기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를까요? 아예 배제를 초반에 배제시켜 버릴 수 있지 아니요, 않을까요? 그것 때문에 배제할 것 같지는 않고 뭐 가격이나 조건이 안 맞으면 배제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떨어뜨릴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성능 부분에서 좀 새 기종 중에서는 좀 뒤처지는 그렇죠. 면이 없잖아 성능 및 가성비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고등훈련기 입장에서는 그렇고요. 뭐 이거 경공급기로 간다 그러면 M346도 대단하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재 그렇게 노력을 하고 다른 나라에 많이 홍보하고 또 실적도 있습니다만 70대 정도가 양산된 게 다거든요. 이에 반해서 우리 T-50은 벌써 이래저래 200대 가까이가 그렇죠. 되고 있어요. 뭐 보니까는 뭐 태국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많이 경공급기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보니까. 그러니까 스펙이 어떻게 돼요? T-50이? T-50의 스펙이라 그러면 한마디로는 그 고등훈련기로서는 차고 넘치고 그리고 경공급기로도 완벽한데 이것이 이제 그 경전투기로서는 아직은 조금 아쉬운. 예, 블록 20이나 블록 30의 계획이 달성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으로서는 좀 그거는 좀 이제 문제가 있는. 근데 왜 동남아시아나 아니 다른 국가에서 T-50을 선호해서 이렇게 수입을 하는 경우는 저는 이 원인 중에 가장 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이거 한 개라고 봅니다. 뭐냐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그동안의 그 무기 수입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강대국들 있잖아요. 미국, 러시아, 그리고 유럽 열강들 이런 군사 선진국들의 행태들한테 너무 질린 거죠. 그 이후에 그 유지보수랄지 또 덤탱이 씌우는 거 그리고 납품 기한 어기는 거 그리고 막 덤핑이 아니라 이제 막 그냥 바가지 세우는 거 이런 것들이 뒤었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신선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납품일 잘 지켜주고. 네네네. 여러 외국의 군사 전문지랄까 이런 걸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게 큰 원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 그리고 또 이게 동남아 국가들 이런 나라들 입장에서는 사실 고가의 초음속 전투기는 유지비로 보나 뭐 가성비로 보나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어떤 게릴라 진압 이런 거에 쓰긴
좀 비싸고 그렇다고 기존의 다른 고등 훈련기들은 무장 탑재량이나 이런 게 좀 아쉽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초음속 전투기에 가깝지만 본격적인 전투기만큼 비싸진 않은 FA50, T50, FA50 계열이 뭐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 태국 입장에서는 괜찮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죠. 이라크도 실제로 그래가지고 굳이 F-16까지 넣을 필요가 없는 임무야 잘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차로 따지면 스포츠카 탈 바에는 중소형차 이 정도 차도 문제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좀 좋은 준중형 차를 한 대 준중형 사자라고 차? 생각하는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폴란드에서 이제 저기 훈련기 입찰할 때 이제 폴란드 군 쪽에서 너무 비싸다라는 식으로 뉘앙스를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게 이제 T50이나 F50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를 정확하게 좀 보여주는 거죠. 또 이게 또 약간 문제가 되는 게 정작 그런 성격의 기체가 필요 없는 나라들, 즉 아랍에미리트라든가 폴란드 이런 나라들,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은 전투기는 전투기, 그 다음에 훈련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공격기로서도 유리한 어떤 T50의 장점이 부각이 안 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그렇고. 고등훈련기 입찰인데 조금 얘기가 네네. 이제 격가지로 갔습니다만은 그것 또한 우리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들을 하는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블록 20과 블록 30을 달성하고 우리가 블록 20과 블록 30으로 우리 공군 기체까지 업그레이드하고 그리고 추가로 도입을 대한민국 공군이 해준다면 수출에 의한 탄력은 그쪽 분야에서는 더 박을 것 같고요. 이제 좀 의견을 좀 이쪽으로 모아주시면 그렇죠. 고등훈련기 쪽으로 모아주시면 정말 지금 치열한 그런 그 입찰 경쟁이 벌어지고 그렇죠. 있는데 그럼 미 해군에서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현재 세계 시장에서 최신형 전투기를 서포트할 수 있는 고등훈련기라는 기종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보잉의 T7,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T50, 그다음에 이탈리아의 M346, 그다음에 영국의 호크 한 이 4기종 정도가 이 흔히 얘기하는 서방 세계에서 검증된 구동훈련기로 F-35급까지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기종이에요. 쉽게 해서 고를 수 있는 기종 자체가 많지 않고 T50이 그중 하나에 들어간다. 그게 더 정확한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왜 그럼에도 이 T50이 어떤 매력이 있길래 그러니까는 T50의 장점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T50은 일단 그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 성능, 그 기본 성능에 가장 앞선 기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그건 돼요. 맞죠. 성능이 제일 앞섰죠. 사실 레드호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거는 가격밖에는 없거든요. 예. T50보다 나은 가격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게 제일 그렇습니다. 중요했던 거죠. T50을 고등훈련기로 소개할 때 전 세계 어떤 군사 전문 잡지도 항상 소개하는 것이 너무 과한 고등훈련기로서는 과할 정도의 성능이다라는 거예요. 초음속까지 가는 그런 고등훈련기이고 말씀 주셨던 대로 현재의 5세대급 전투기나 하이급 전투기들을 훈련할 수 있는 고등훈련 조종사로서 키울 수 있는 아주 적합한 고등훈련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후보에 올려놓을 수밖에 없고요. 이번 기회에 제 생각에는 카이가 굉장히 가격을 더 낮출 것 같습니다. 낮춰야 해요, 사실. 예. 이게 재밌는 게 이게 미 해군의 고등훈련기니까 우리 상식대로 하면 이게 함재기로서 항공모함에 내릴 수 있고 항공모함에서 뜰 수도 있고 이래야 되거든요. 실제로 T-45도 그랬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보면 그 함재기로서 운용이 가능하다면 T-50이 약간 더 유리할 수가 있는 게 초음속 비행을 상정하고 처음부터 꽤 튼튼하게 설계한 기체이기 때문에 함재기로 전환하는 건 T-7보다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 해군이 함재기 기능을 빼버렸어요. 요구 조건에서. 그러니까 항공모함에 내릴 수는 있는데 멈출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그 터치앤고라는 게 있어요. 쉽게 해서 착륙을 하자마자 다시. 멈추지 않고 다시 엔진 출력 올려고 떠오르는 아까 휴게소는 그냥 입고 들어갔다 그냥 가버리는 거네요. 거의 그 레벨이죠. 네. 에어쇼에서 가끔 데모 비행을 하면서 FA18이 그런 그 터치앤고 시범을 많이 시범을 하죠. 보이죠. 되게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일반 육상기보다는 좀 더 튼튼해야겠지만 그렇다고 기존의 함재기들처럼 무식하게 튼튼할 필요가 없고 특히나 이게 그 어레스팅 와이어 즉 그 착한 구속 장치 여기에 구속될 필요도 없고 캐터펄트에 물릴 이유도 없고 그리고 또 착륙과 보관은 그냥 육상에서 하니까 방염 처리도 그렇게 철저하게 할 필요 없고 이거의 원인은 뭐냐면 고스 호크라고 기존에 이제 그 호크
훈련기 소개시켜줬던 T-45 ABC 형들이 전부 다 업그레이드를 돼 오면서 기존에는 미 해군이 굉장히 빵빵한 예산으로 지금도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빵빵한 예산으로 훈련을 했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재기로서 그 이착함 훈련도 T-45로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착함 훈련을 차라리 이제 지금 그 현용 운영기인 허넷으로 하고 슈퍼허넷으로 하고 어느 순간 T-45 고스호크의 착함 훈련을 굉장히 줄이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예. 그거와 맞물린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이찰 조건에 아예 이제 이 부분을 제외시켰다. 이런 말은 그 랜딩 기어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 개발을 해야 되고 새로 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오히려 많이 줄어든 거죠. 없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제 생각은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보자면 위기이자 기회이죠. 우리가 더 비용을 안 들여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라서 이번 부분에서 최후의 승자가 누가 될까 이게 또 귀추가 주목되는 근데 그런 또 사안이에요. 그 T-50하고는 별개로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네. 인도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합니다. 왜냐? 테자스? 테자스 복좌형으로. 아니 이게 논리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테자스는 이미 항모의 이착함과 운용을 다 했고 복좌하고 경전투기급이고 싸고 다만 미국이 그걸 사준다는 보장은 전혀 없죠. 이게 생산국에 이 인프라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쵸. 아니 유리도 참 다 안 맞는 게 그렇게 맞아 안아가지고 다 보고 헐 한다는데. 그리고 자국의 그 납품 기일도 뭐 한두 번 어기는 것도 있고 몇 년씩이나 어기는 그런 상황에서는 좀 그렇죠. 그 심지어 그 돈독이 오른 프랑스조차 라파를 그때 100몇십 대 산다고 했을 때 막 좋아했는데 조건이 그거였잖아요. 뭐 이제 생산 일정을 라팔에서 직접 관리해라. 예, 만드는 근데 데서. 문제는 게 조립 생산은 인도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프랑스가 손들어 버렸잖아요. 100대 정도가 날라갔죠. 네. 딕도 있고 빼고. 근데 그러고도 프랑스는 아유 저렇게 100대 파느니 안 하고 말지 거의 그 수준. 그러니까 제 생각엔 2파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우리 거랑 그다음에 레드호크 보잉.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땐 그냥 들러리 정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봐서는 가능성이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갔다고 볼 수 네. 있죠. 네. 우리 출연진 분들께서는 만약에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는 미 해군 입장이라면 어떤 기체를 도입하는 게 좀 더 경쟁력이 저는 있다고 재미를 봐요? 위해서 테자스를 도입하겠습니다. 아, 인도와의 어떤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네, 미 아니, 해군을 그리- 희생시켜야죠. 뭐 저는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면 네. 제가 만약 미 해군 관계자라면 아주 미세한 차이로 레드호크 쪽으로 쏠릴 수밖에 그럴 없습니다. 수도 왜냐하면 네. 이렇게 되자면 굉장히 그 생산 단가가 더 줄어들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육해공 상군이 천조국이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로 화두가 되는 것이 운영 유지비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도 미 해군이 훈련기에 쏟을 거는 어느 정도의 그들만의 ROC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것만 충족한다면 결국 레드호크 쪽이 조금 더 부동화 가는데 그러나 우리 그 T-50을 응원하는 그런 가슴으로서의 응원하는 마음은 예. 여전합니다. T-50의 경쟁력에서 좀 앞서려면 결국 가격이 문제인가요? 가격이- 가격 외에는 없어요. 아, 그리고 없고. 저는 아직 희망이 아주 없다고 보지는 않는 게 항모에서 운용은 안 한다고 어쨌든 항모에 내리긴 해야 돼요. 아, 그럼요. 네. 그러면은 이게 아무리 멈추지 않고 터치앤고만 한다 그래도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와서 굉장히 강한 충격을 충격을 내리고 그 쉽게 해서 충격을 받는다는 자체는 변함이 없거든요. 즉 기체의 맷집과 랜딩 기어의 맷집이 제법 좋긴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걸로 따지면은 그래도 T-50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 해군이 테스트를 해봐서 이거 장기적으로 운용하는데 T-50이 낫겠다라고 판단을 한다 치면은 T-50이 될 수도 있는 근데 거죠. 다만 그 랜딩 기어 부분은 당연히 레드호크도 새로운 랜딩 기어를 뭐 그렇겠죠. 장착할 거고 우리도 새로운 랜딩 기어를 장착할 거고 기골 보강도 다 같이 할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경쟁 우위에 있다고 보긴 뭐하고 크게 우위는 아니에요. 뭐 다만 그러니까 그랬으면 좋겠다는 예, 거죠. 그냥 개인 의견으로 저는 이제 레드호크 쪽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지만 예. 우리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른다가 사실은 결론이에요. 저도 동감합니다. 똑같이. 예, 예. 예. 왜냐하면 이런 군 무기 도입 같은 경우는 그 성능 자체보다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까지 감안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최종 사인할 때 마음이 바뀌거나 네. 아니면 뭐 밀고 당기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뭐 의견은 이런데 또 우리 네. 청취자분들은 어떤 의견일지 그것도 네. 궁금하고요. 그럼 이 두 기종 중에서 지금 실전 배치가 돼서
작전을 많이 운영하는 기종은 어떤 게 있어요? T50이죠 당연히. T50과 지금 후보에 올려진 그 4개 기종을 따진다면 T50과 M346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T50은 200대 가까이 운영되고 있고 M346은 70대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적은 T50이 빵빵해요. 그죠. 네, 동남아에서 실전을 많이 실적만 보고 입찰하면 그냥 T50 사야 돼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 이슈들은 흥미로운 이슈라서 네, 네. 우리가 한번 다뤄봤고요.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도 한번 소개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당연히 됐으면 예. 좋죠. 예. 우리는 뭐 대한민국 여자 배구가 원팀이잖아요. 네. 우리 모두가 원팀인 거예요. 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뭐 카이의 T50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 거죠. 그럼요. 아, 네. 우리나라 여자 배구가 그 세계 4위 그래도 터키 이겼는데 누가 이길 줄 알았겠어요. 그렇습니다.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자, 열심히 우리가 응원을 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